하고 싶은 걸 해야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 오늘 영화 주인공이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아들에게 해주는 말인데요. 더 넓은 세상과 자유를 갈망했던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조금 친근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잎사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주인공은요, 바로 꼬꼬댁 닭입니다. 청둥오리를 키운 엄마 닭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문경의 영화 읽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읽는 시간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실 예정이라면 결말 포함 부분에선 주의해주세요. 오늘 읽을 영화는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주인공 잎사귀는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닭인데요. 매일같이 마당만 바라봐요. 마당에서 걸어다니는 병아리를 보며 자신도 알을 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계장을 벗어나고 싶다던 잎사귀는 탈출하기 위해 사흘을 굶다가 기절해버려요. 그리고는 비 오는 날, 다른 죽은 닭들과 함께 수레에 실려 양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계장을 벗어난 것도 잠시 굶주린 족제비가 나타나 잎사귀를 잡아먹으려고요. 어디선가 나타난 청둥오리가 푸드덕거리며 족제비를 수레에 가둬 잎사귀를 구해주게 됩니다. 잎사귀는 자신을 구해준 청둥오리에게 이름도 알려주고 같이 마당으로 가자고 제안해요. 그런데 이 시크한 청둥오리가 마당이란 말에 냉담을 반응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잎사귀는 혼자서 꿈에 그리던 마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당의 닭과 오리도 잎사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다시 양계장으로 돌아가라고만 해요. 우리 불쌍한 잎사귀는 어디로 가야 하죠? 너와 나 생각해봤어. 1415에 선을 그어주던가 듣고 왔습니다. 잎사귀는 결국 아까 그 숲으로 돌아와 물가에 앉아있다가 웬 수달을 만나요. 청둥오리가 잎사귀가 지낼 곳을 찾아주라고 했다며 지낼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지낼 곳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잠시, 잎사귀는 강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청둥오리를 봐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하는데 옆에 아주 예쁜 오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몰래 나그네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면서 잎사귀는 괜히 수달 뒤로 숨어버립니다. 숲에 사는 동물 대부분이 짝을 지어 한 쌍인데 잎사귀만 혼자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청둥오리 나그네가 잠시 물고기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배고픈 족제비가 나그네 옆에 있던 그 예쁜 오리를 습격해버립니다. 황급히 나그네가 쫓아가 봤지만 이미 예쁜 오리는 족제비가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요란한 소리를 들은 잎사귀가 아까 두 오리가 있던 둥지에 가봤더니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잎사귀는 그 알을 자신이 품어주기로 해요. 아무래도 잎사귀가 알을 품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이런 잎사귀의 모습을 본 나그네도 하루 종일 알을 품고 있는 잎사귀에게 물고기도 잡아다 주고 밤마다 먹이를 찾으러 오는 족제비와 싸우며 잎사귀와 알을 지켜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 비장한 표정의 나그네가 잎사귀에게 보름이 되면 알이 깨어날 테니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게 되면 동쪽 숲에 있는 늪으로 가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날 밤 나그네는 족제비와 싸우다 결국 잡아먹히게 됩니다. 점점 작아진 나그네의 말대로 잎사귀는 태어난 청둥오리를 데리고 늪으로 이사를 가요. 평생 닭장에만 갇혀있던 잎사귀는 눈앞에 펼쳐진 늪의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곳에서 초록이도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인 잎사귀와 자기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이유로 다른 오리들이 초록이를 왕따시키거든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초록이는 잎사귀에게 틱틱대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인 것 같네요. 엄마나 아빠 오리를 따라 수영과 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가르쳐줄 오리가 없는 초록이는 개구리를 보면서 수영을 배우고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박쥐를 찾아가요. 초록이는 유독 날고 싶어 하는데요.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수달이 말해주길 나그네가 파수꾼이라고 청둥오리 때의 지킴이었다고 해요.
파수꾼은 무리에서 가장 빠른 오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래요. 엄마 잎사귀가 아들의 질풍노도한 시기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초록이는 잎사귀를 쫓아냈던 오리들을 따라서 마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걔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래서 친구 잘 사귀어된다니까요. 초록아, 가면 안 돼. 송민호의 도망가 듣고 왔습니다. 오리들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온 초록이는 자신이 살던 늪보다 더럽고 좁은 마당을 보면서 실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주인한테 붙잡혀서 발이 묶여버립니다. 양계장 주인은 횡재라며 초록의 날개 한쪽을 부러뜨리려고 해요. 마침 예전에 만났던 잎사귀의 참새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후다닥 날아가서 초록이가 위험하다고 말해주는데요. 우리 초록 엄마가 꽁지가 휘날리게 아들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수달과 잎사귀, 참새의 합동작전으로 양계장 주인의 시선을 돌리고 초록이를 구해내요. 비실비실하고 힘없어 보이는 잎사귀가 예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수탉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초록이는 엄마가 멋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잎사귀는 초록이 날개를 확인하곤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족제비가 또 나타나서 초록이와 잎사귀를 위협합니다. 아유, 밖에서 살기 정말 힘들다. 잎사귀가 왜 자꾸 우릴 못살게 구냐고 울분에 차서 족제비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족제비는 그저 배고플 때 눈에 띈 게 너희일 뿐인 거라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살기 위해 도망다니는데 아직 초록이는 날 줄 모르다 보니까 두 다리로 뛰어다녀요. 근데 오리가 보통 뒤뚱거리면서 걷지 않나요? 초록이는 굉장히 잘 달린답니다. 족제비한테 도망다니던 초록이는 족제비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나그네도 족제비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족제비한테 물려갔었다 보니까 잎사귀가 늪이 떠나가라 초록이를 불러요. 누구보다는 설레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초록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위에서 엄마 하고 잎사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초록이가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나는 법을 익힌 초록이는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 뛰어난 비행 실력을 보여줍니다. 점점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고 청둥오리떼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늪에 들려요. 나그네가 잎사귀에게 동쪽 숲의 늪으로 가라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초록이도 신나서 다른 오리들에게 말을 건넸는데 아직 초록의 발목에 양계장 주인이 묶었던 끈이 길게 달려있다 보니까 인간의 흔적을 보고 다들 초록이를 피해버립니다. 상처받은 초록이가 엄마랑 있겠다며 다시 돌아오는데 초록이는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끈을 잎사귀가 부리로 다 쪼아서 짧게 끊어줍니다. 이때 잎사귀 부리가 빨갛게 피가 나 있는 걸 보니까 제 코가 다 찡해지더라고요. 한결 편해진 다리로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초록이는 청둥오리떼의 파수꾼 시합에서 우승을 합니다. 드디어 아빠를 닮아서 파수꾼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초록이는 정말 무리를 이끌고 따뜻한 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잎사귀에게 인사하려고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요. 엄마를 찾는 중에 다른 청둥오리를 잡아가려는 족제비를 보고 용맹한 초록이는 족제비가 하이킥을 날려요.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떤 굴 아래까지 굴러 내려왔는데 그 굴 안에 잎사귀가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초록이를 보고 놀란 잎사귀가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족제비가 조심하라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잎사귀는 사실 얼떨결에 들어간 굴에서 어떤 동물의 새끼를 보고 품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족제비 새끼였던 거죠. 족제비도 엄마라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서로 내 새끼한테 손대라던 엄마들은 한 발짝씩 양보하기로 하고 잎사귀는 초록이와 함께 도망쳐요. 그리고는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걸 걱정하는 초록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와서 말해달라며 초록이를 배웅합니다. 초록이가 떠난 뒤 잎사귀는 뒤에서 족제비가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족제비도 새끼들이 있는 걸 알게 된 잎사귀는 족제비가 자신을 사냥해 가도록 눈을 감아줍니다. 저 진짜 이거 보면서 완전 펑펑 울었어요. 아직도 눈이 부은 것 같은데요?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봐.
영화와 원작을 비교해보는 시간, 비교해보쇼입니다. 오늘 읽었던 영화는 황선미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에요. 우선 소설에는 수달과 참새가 등장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캐릭터의 다양성을 위해 원작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동물을 등장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에선 나그네가 처음부터 야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원작에선 나그네 또한 마당에서 잠깐 다른 동물과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잎사귀 나그네와 한동안 마당에 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책이 동화이긴 한데요. 마냥 유치하진 않아요. 주제가 마냥 단순하지 않아서 책을 읽다 보면 삶과 죽음, 가족, 자유, 심지어 동물 복지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더불어 잎사귀의 종의 초월한 모성애와 헌신을 보면 눈물이 난답니다. 우리 TMI 한 스푼 떠먹어 볼까요? 소설 마당에 나온 암탉이 올해로 출간 20주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오래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동화에선 보기 힘든 주인공이 죽는 엔딩에 황선미 작가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잎사귀가 죽는 엔딩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목소리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요. 주인공 잎삭은 문소리, 초록은 유승호, 나그네는 최민식 배우가 더빙했대요. 아, 어쩐지 초록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벌써 영화 한 편 다 읽었네요. 오늘은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유독 짧게 느껴지는데요. 꿈을 가진다는 건 내일을 살아간 희망인 것 같습니다. 동화인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영화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오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에 황예린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영화 읽는 시간 박문경이었습니다.